1976년 8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45분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의해 도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미군 장교들은 시야를 가리는 포플러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감독하던 중 북한군 30여 명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냉전시대 한반도의 긴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다. 1. 긴장의 서막 1976년 8월의 아침 판문점은 언제나처럼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태양은 이미 높이 떠올라 비무장지대의 풀과 나무들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아서 보니파스 대위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포플러 나무들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나무들이 감시 작업을 방해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오늘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위님. 마크 바렛 중위가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보니파스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마크. 오늘은 반드시 그 나무들을 정리해야 해. 벌써 몇 주째 미루고 있잖아. 두 사람은 통역관과 경비병들을 데리고 포플러 나무가 있는 현장으로 향했다. 이들이 모르는 사이 북쪽에서는 이미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2. 1976년 분단된 한반도. 당시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방이었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남북 간의 긴장은 계속됐고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이념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를 통해 강력한 방공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북한의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솟아오르며 산업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했고 라디오에서는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평화로움 뒤에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강원도 최전방의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이상호 일병은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나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전날 밤 부모님께 받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서울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여동생의 대학 입학 소식과 함께 가족들의 안부가 담겨 있었다. 상호야, 곧 제대하면 아버지 사업 좀 도와주렴. 요즘 건설업이 잘 될 것 같아. 상호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다. 제대까지 8개월, 그리고 대학 복학. 그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세 번째 운명의 순간, 보니파스 대위와 바렛 중위는 작업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경비병들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저 나무가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어요. 바렛 중위가 가리키는 포플러 나무는 높이 자라 감시초소에서 북측 지역을 관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작업이 시작된 지 약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북한 측에서 군용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트럭에서는 박중위가 이끄는 북한군 30여 명이 내렸다.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작업을 중단하라. 박중위의 고함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보니파스 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 작업은 사전에 통보된 정례 작업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박중위는 잠시 동료들과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손짓 하나에 북한군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끼와 몽둥이 등을 들고 미군 장교들에게 달려들었다. 대위님, 조심하세요. 바렛 중위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북한군 3명이 보니파스 대위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중 한 명이 들고 있던 도끼가 공중을 가르며 내리쳐졌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보니파스 대위의 얼굴을 강타했다. 순식간에 피가 튀었고 대위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발의 중위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정 열쇠 속에서 여러 차례 도끼와 몽둥이에 맞았다. 한국인 근로자들과 다른 미군 병사들도 공격을 받았지만 일부는 도망쳐 상황을 알릴 수 있었다. 위기의 순간 사건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다. 미 8군 사령부에서는 즉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고 스티웰 장군은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백악관에서는 포드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북한이 미국 장교를 살해했다고요. 포드 대통령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말했다. 대통령님, 이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한반도 상공에는 B-22 폭격기와 A-111 전투기들이 비행을 시작했다. 미 7함대는 한반도 근해로 이동 명령을 받았고 주한미군은 데프콘 3단계로 격상되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다. 서울의 이상호 일병의 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든 휴가는 취소되었고 전투 준비 태세가 발령되었다. 적 도발 상황 발생, 전 부대원 비상 소집. 훈련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소대장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했다.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 전투 준비를 완료하라. 이상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총을 꼭 쥐었다. 어젯밤 읽었던 부모님의 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과연 내일이 올까? 그는 생각했다. 작전 폴버니언 8월 20일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미군은 폴버니언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논란이 된 그 포플러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의 성격이 강했다. 작전에는 전투기, 헬기, 전차, 포병 등 막강한 화력이 동원되었다. 813명의 미군 공병대가 나무를 자르기 위해 투입되었고 수백 대의 차량이 비무장지대로 이동했다. 공중에는 수십 대의 헬기와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상호의 부대도 최전방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북한의 반응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상호는 전투 준비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소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들 혹시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누군가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냥 살아남는 거지 뭐. 이상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순간 판문점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군 공병대가 문제의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완전 무장한 병력이 배치되었다. 북한군도 경계를 강화했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서울의 시민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상황을 주시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평정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피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상호의 어머니 김영숙 씨는 아들이 있는 최전방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상호야, 제발 아무 일 없이 돌아와라. 판문점에서 나무 제거 작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강력한 무력 시위 앞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다. 8월 21일
북한의 김일성은 미국 측에 유감 표명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 유감을 표한 사례였다.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이로 인해 전쟁의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미군은 경계 태세를 낮추기 시작했고 한반도는 천천히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 후의 이야기, 도끼만행 사건으로 사망한 보니파스 대위와 바렛 중위는 미국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추모되었다. 두 장교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고 포드 대통령은 직접 조의를 표했다. 이상호 일병은 예정대로 8개월 후 전역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건설회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그날의 긴장감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았다. 그때 정말 전쟁이 날 줄 알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상호는 자신의 손자에게 이야기했다. 우리 세대는 항상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았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는 알기 어려울 거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냉전시대 한반도의 위험한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것은 한순간의 오판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긴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도끼만행 사건 현장에 있던 포플러 나무는 제거되었지만 그날의 사건은 역사책 한 페이지로 남았지만 그 상처와 교훈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무를 자르러 갔던 그날, 두 젊은 미군 장교는 자신들이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희생은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위기를 겪었던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판문점의 긴장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하고 때로는 아이러니하다. 하나의 나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사건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그 나무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만이 남아있다.